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 대신 파혼을 선택한 32살 여자입니다. 주변 누군가가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바람 한 번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한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뼈저리게 체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의 파혼 결정에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헤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헤어지게 된다며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예비 신랑의 외도와 진상짓이 종종 떠올라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사실 여전히 입 밖으로 제 파혼 얘기들을 꺼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될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버거울 만큼 바람둥이였던 전 약혼자를 속 시원하게 엿먹이고 복수한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목욕탕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매 중 막내로 컸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이 자식 교육에 워낙 진심이었기에 저나 언니나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수재였던 언니는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저는 상경대를 나와서 부산에서 유명한 중견기업 인사과에 취직했죠. 거기까지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 평범하고 나름 하고자 하는 걸 이루고 살았구나 싶었는데 사람 살아가는 게 저만 잘한다고 탄탄대로는 아닌가 봐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면서 평범하던 제 인생이 180도 변했거든요. 지연 씨 이번 양가 상견례 했다며? 사내 커플하면서 결혼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 드디어 국수 먹는 거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 허락받고 결혼 준비 들어가요. 눈 떠보니 결혼이라더니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결혼 때문에 몸도 마음도 바쁘네요. 박대리랑 지연 씨가 만난 지 벌써 3년이라며. 지연 씨 입사하자마자 박대리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대놓고 구애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이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여태 사내 커플들은 1년도 안 돼서 다 깨졌는데 지연 씨랑 박대리만 결실 보는 거잖아. 아무튼 결혼 너무 축하해. 감사해요. 팀장님이랑 이대리님은 결혼하신 기혼분들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조언 많이 구할게요. 결혼 준비 조언이랄 게 있나. 서로 의견, 가치관 잘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결혼이라는 건 직접 겪어봐야 하는 일이라 남이 훈수 둔다고 될 일 아니야. 맞아. 지연 씨 야무진 거 우리 회사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 대표님도 지연 씨 일 잘한다고 인정하잖아. 은근 허당끼 있는 박들이 잘 살펴서 좋게 좋게 준비 잘해.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한 달 만에 저는 영업팀 박상철이라고 하는 대리님과 사귀게 됐어요. 박 대리님은 저보다 한 살 연상에 주로 외근직을 나는 타 부서 사람이었고 저와 접점이 없는 분이었지만 회사 창립 기념일 뒷부리에서 인연이 되어 교제까지 가게 된 거였죠.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에 남자친구는 인간관계가 넓고 어디에서든 사람 속에 있는 인기인이었죠. 반대가 끌린다더니 사람들에게 유머러스하고 할 말 딱딱하는 남자친구가 그때는 대리만족 겸 참 매력적인 성격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3년이 지나 양가 결혼 허락까지 떨어졌고 말이에요. 예비 신랑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허락 받으면서 양가 인사를 다니다 보니 시부모님도 동네에서 슈퍼를 오랫동안 운영하셨고 저희 친정과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양가 한쪽이 너무 기울거나 과한 면 없이 무리한 혼수 요구나 반대가 없던 것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특히 너그럽고 편한 시부모님이 좋아서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 합가해서 살겠다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언니라도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외동에 그마저도 회사를 다닌다는 핑계로 혼자 나와 살고 있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예비 신랑도 제가 시부모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에 꽤나 만족하고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신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혼수, 예물, 예단 준비를 다 하다 보니 결혼 2달 정도 남기고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게 됐었죠.
제가 속한 부서 사람들부터 예비 신랑, 저와 접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며칠간 나눠주다 보니 회사 사람들 전체를 만난 것만 같은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몇 번이나 얘기도 나누고 안면이 있는 여직원 한 명이 제 청첩장을 봤더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청첩장을 받고 예의상으로라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주었는데 이 직원은 갑자기 저를 보고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는 거예요. 지연 대리님, 3달 뒤에 박 대리님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회사에는 1달 전에 청첩장 돌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일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돌리는 중이에요. 시간이 참 빨라요. 결혼 준비 시작한 게 1년 전인데 벌써 3달 남았네요. 결혼 결정에 후회는 없으세요? 왜 다들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라고 우울함 같은 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히 그런 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하고 바쁜 와중에 준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나 걱정하는 정도네요. 저는 이 대리님이 제가 1년 전에 입사했을 때 신입이라고 잘 챙겨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늘 고마움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말이라도 고마워요. 저도 샛별씨 참 좋아해요. 앞으로도 회사 일 때문에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말해요. 그 여직원은 제가 워낙 신입일 때부터 챙겨주던 후배 직원이었고 명랑하고 귀여운 여동생 같아서 제가 엄청 예뻐라 했었거든요. 평소에는 인간 비타민같이 상큼하고 밝던 사람이 제 결혼을 아쉬워하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저를 짠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그때는 진짜 누군가를 생각해주면 저렇게 마음을 다해 걱정해줄 수 있구나 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몇 주 후 거래처 직원들이 일 때문에 저희 회사에 왔다며 제 직속 상사분이 회의 준비를 저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의 자료, 다과 등 준비가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려던 참이었죠. 지연 씨, 오늘 회의 준비 우리들끼리 할게. 부장님도 지연 씨 오늘 다른 업무로 바쁜 거 깜빡하셨나 봐. 지금 업무 잠깐 멈춘 상태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평소 하던 일인데 같이 해요. 아니야, 뭐 그렇게 대단한 준비라고 우르르 가서 회의 준비를 해. 내가 막내랑 몇 명 데리고 가서 할게. 쉬어. 맞아, 지연 씨 없으면 우리 부서 일 안 돌아가는 건데. 이런 잔잔바리 일은 이제 신입이나 다른 사람들 시키자. 우리 회의는 우리한테 맡겨. 그래 주시면 저야 좋죠. 그럼 오늘은 제 업무에 집중 좀 할게요. 그래, 그래. 회의실 쪽으로는 오지도 말고 전화나 잘 받아줘. 알았지? 그 당시 제가 맡은 업무 중에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았기에 같은 팀 동료들이 거래처와의 회의 업무는 자기들에게 맡기고 회의실에 올 필요 없다는 말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무실에 있던 동료 직원들이 대부분 회의실로 빠져나가고 저는 제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장님 앞으로 업무 메시지 연락이 와서 제가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 준비가 한창인지 의자와 책상 끄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사 복도에 가득했어요. 부장님도 회의실에 계신가 싶어 문 너머를 살피는데 동료들만 보이고 안 보이시더라고요. 부장님께 휴대전화를 해야 하나 싶어 메시지를 보내려던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눈앞의 광경에 경악해서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복도 한켠에 두 남녀가 손을 마주잡고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는데 그중 남자가 제 예비 신랑이었거든요. 상철 오빠도 참, 내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지. 저번 주 나랑 데이트도 파토 내고 요새 왜 이렇게 바빠? 설마 아직도 그놈의 결혼 계속 진행 중인 건 아니지? 결혼 중단할 거라니까. 약혼 연대는 아직 말 못했는데 잠시만 더 기다려줘. 맨날 말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 너무 지쳐. 오빠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그 여자한테 파혼하라고 대신 말할까? 아니야.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우리 보람이 다칠 수도 있어. 우리 귀여운 보람이가 험한 꼴 당하면 내 마음 너무 아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여자랑 약혼까지 하고 너무 속상해.
빨리 오빠가 완전한 내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알았어. 빨리 해결해 볼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자기랑 일도 하면서 얼굴도 보고 너무 행복하네. 분명히 제가 근무하는 회사 복도였고 주변에 직장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도 두 바퀴벌레 한 쌍은 남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닭살 애정을 과시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해벌쭉하게 바라보는 상간녀는 누가 봐도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을까 할 만큼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두 년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 위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그 둘은 서로 마주보고 계속해서 꿈 같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누가 봐도 예비 신랑이 그 어린 여우에게 홀린 게 틀림없어 보였고요. 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보이는 두 연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일부러 그 옆에서 발로 쿵쿵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둘 다 겨우 저를 바라보더군요. 예비 신랑은 얼굴에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린 듯한 모습으로 저를 보고 경악한 표정을 했고요. 둘이 지금 뭐해? 이 여잔 누구야? 지연아! 요새 일하면서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니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 보람아, 잠깐 자리 비켜줄래?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할게. 하지만 오빠, 나도 이 여자랑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곧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 회의도 시작하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거래처와 회의 시간이 임박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이고 있는 와중에 저와 예비신랑 상간녀 셋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직원들에게는 퍽이나 흥미로운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예비신랑과 상간녀의 대화를 통해 그 어린 여자가 거래처 직원인 것도 유추할 수 있었고요. 기가 막혀서 나랑 결혼 3달 앞두고 거래처 직원이랑 바람났니? 박상철! 당신 미쳤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황으로 바람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이 핑계 없는 무담 없다더니 지금 내 앞에서 둘이 꽁냥거리고 손잡고 뭐하는 거 다 들킨 마당에 그런 말 하고 싶어? 누굴 등신으로 알아? 보람이 거래처 직원 맞아. 이러다가 알게 돼서 내가 돈 쪽으로 도움 좀 받았고 몇 달 전에 차 사고 나면서 합의금 물어줘야 한다던 그 돈 보람이가 500만 원 빌려줬거든. 돈 관계도 있고 나한테 호감 있다는데 나라고 볼 수 있어? 그냥 돈 때문에 맞장구 쳐준 거야. 내가 곧 정리하려고 했어. 돈 상환할 방도가 생각이 안 나서 끌고 있었던 거지.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회사 공공장소에서 떡하니 둘이 애정행각까지 벌인 주제 뭐가 어쩌고 저쩌? 보람이랑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야. 네가 오해하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곧 결혼식인데 나 못 믿어? 예비 신랑이 사교적이고 인간관계가 넓은 건 워낙 유명했지만 주변에 여자친구들도 별로 없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자관계가 깔끔했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였기에 예비 신랑이 거래처 젊은 여직원과 다정한 모습은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어요. 일단 예비 신랑은 돈을 빌린 채무관계 때문에 서로 얽혀서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낸 것뿐이라는 변명을 계속 해댔지만 후에 사태를 파악해보니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거래처 직원과 예비 신랑이 눈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청첩장을 돌릴 때 저마다 짠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던 거였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그 거래처 상간녀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20대 치기인지 원래 성격이 아나무인인 건지 그 여자는 마치 자기가 조강지처인 것처럼 당당하게 제 파혼을 요구하더군요. 헤어지세요. 상철 오빠 차 사고 합의금 500만 원 없어서 힘들어할 때 약혼녀라는 사람이 본체만 채하는 게 말이 돼요? 오빠가 그런 무책임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 반대예요. 그 사고 어떻게 난 건지 알아요? 제가 옆좌석에서 지켜봤는데 뒷차가 추월한다고 상철 씨가 추월 보복하다가 그놈의 사고가 났어요. 본인 과오로 난 사고인데 본인이 갚아야죠. 제가 약혼녀인 걸 떠나서 그걸 왜 해줘야 하죠? 논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연인으로서든 배우자로서든 자격 미달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몇백만 원 도와줬다고 남의 약혼자랑 놀아난 게 정당화된다는 말이에요? 손보람 씨라고 했던가? 굉장히 생각이 얕은 분이네. 오빠도 당신 사고 합의금 못 도와준다고 거절하고 나 몰라라 했을 때 5만 정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결혼하고 한평생 가나요? 그 문제는 나랑 상철 씨 둘 사이의 일이니까 상관녀는 빠져요. 댁이 이 관계 정리하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찾아오지 말고요. 장 경고했어요. 오빠 안 놓아주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 그렇게 아세요. 난 오빠 뺏길 생각 없으니까요. 누군가랑 만나면서 바람이니 상간녀와 대면이니 하는 일련의 일들은 겪어본 적도 없던 터라 상간녀의 당돌함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 입으로 예비신랑이 제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을 다 떠나서 그 순간 제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 같은 모멸감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막무가내인 상간녀가 거래처 회사를 다니는 걸 이용해서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대리, 요새 거래처 쪽이랑 회사에서 지연 씨 관한 이상한 소문 떠도는 거 알아? 제 소문이요? 어떤 소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학창 시절에 학교 괴롭힌 과거 있었고 거래처 직원하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인데 지연 씨한테 당해서 그 직원이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하더라? 아니지? 팀장님, 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어딜 가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랑 4년 가까이 같이 일하시면서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도 하도 믿기지 않은 소문이라서 물어보는 거지. 누가 악의적으로 사내 게시판에 지연 씨 얘기 올렸다가 내린 모양이더라. 사실이 아니라도 조직에서 그런 이미지로 내비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박 대리는 뭐라 얘기 안 해? 요새 외근이 바쁜지 도통 우리 부서에 안 찾아오네? 일이 많이 바쁘대요. 저도 요새 얼굴 자주 못 볼 정도고요. 팀장님 말씀 감사해요. 주의할게요. 그날 직장 상사를 통해 제 소문을 들은 것도 기가 막히고 사실이 아닌 걸 버젓이 회사 게시판에 누군가 올렸고 직장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반신반의한다는 것도 꽤 타격이 크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치하고 더러운 짓인가 싶었는데 누가 저에게 해코지를 했을지 단번에 짐작이 가기는 했어요. 상간녀가 일전에 저보고 예비신랑과 파혼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말을 하더니 이런 깜찍한 짓거리를 꾸민 모양이었죠. 저는 제 소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변에 수습했고 잠시 서로 관계에 시간을 갖자고 한참이지만 방관하듯이 가만히 있는 예비신랑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분명 제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같이 수습은 안 해주고 되려 나몰라라 발을 빼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나에 대한 거짓 소문 퍼뜨린 거 보람인가 뭔가 하는 개짓이지? 아무리 지금 나랑 잠정적 결혼 보류라지만 상철 씨는 그런 걸 보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럼 내가 뭘 어떡해. 보람이가 했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고 네가 학창시절 문제 있었고 보람이랑 몸싸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치 않잖아.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내가 나대서 뭐해? 이제 진짜 나랑 관계 정리할 건가 보네? 회사 사람들 우리 결혼할 사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해 보일지 몰라? 마치 내 소문들이 다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반감만 해? 우리 결혼 잠시 보류하자고 한 것도 너고 나랑 보람이 사이 의심하고 바람났다고 난리친 것도 너야.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인간관계 좋은 척 하더니 결국 날 핑계로 본인 바람난 거 덮으려드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당신 민낯 알게 된 걸로 다행이야. 난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던 거야? 우리 정리하자. 지연아, 우리 3년 만났어. 결혼 준비도 다 끝난 마당에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 결혼 파토낸다는 게 말이 돼? 우리 결혼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단 몇 마디면 끝인 줄 알아? 본인과 거래처 상간녀 때문에
제 평판이 이상해지고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도 않고 예비 신랑은 제가 파혼 얘기를 먼저 꺼낸다며 주구장창 제 탓만 하더라고요. 결혼 파토의 원인 제공은 자신이 다 저질러 놓고 말이에요. 그 거래처 여직원과 관계 정리는커녕 저와 상간녀 사이에 미묘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우유부단한 예비 신랑은 그 어느 한쪽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말로만 양쪽을 달래는 야비한 면모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의 외도에 충격과 배신, 분노가 들끓다가 상간녀의 질라준 소문 퍼뜨리기와 예비 신랑의 방관에 시달리다 보니 더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만 손해고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파혼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 두 년놈들을 한 방에 먹이고 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싶어 저는 조용히 그것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가 구린 사람은 캐도 끊임없이 추악한 진실이 있다더니 예비 신랑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업무가 많아서 퇴근 시간이 늦어진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거래처 상간녀랑 예비 신랑 때문에 정신도 상그럽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추문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던 참이었어요. 천근만근한 몸을 이끌고 제가 자취하는 빌라에 도착했는데 어떤 낯선 여자가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이재현이야? 드디어 실물 영접하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나 박상철 동거녀야. 우리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는데 너가 끝까지 결혼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 박상철 동거녀의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괴담도 아니고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눈치네. 나 상철이랑 대학 때부터 만나서 7년 가까이 동거 중이야. 나도 네 존재를 몇 달 전에 알았어. 암튼 대충 무슨 사정인지는 알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너거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왜 상간녀이자 세컨드인 너한테 존대해야 하지? 그리고 네가 나보다 한참 어리다고 들었는데 다 필요 없고 당장 결혼 무효 선언하고 상철이한테서 떨어져.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다짜고짜 찾아와 예비 신랑의 아이를 가졌다며 두툼한 외투를 열어젖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옷으로 가려져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홀몸이 아니더군요. 배가 꽤나 불렀고 임신에 관해 문의 아닌 제가 봐도 5, 6개월은 돼 보였어요. 거래처 어린 상간녀에 이어 예비신랑과 7년 된 관계라는 임신한 또 다른 상간녀를 마주하자 저는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업을 겪어야 하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무슨 산 넘어 산도 아니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겁이 날 정도였어요. 자신을 박상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라고 소개한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정은 이러했어요. 제 예비 신랑과 동거녀는 4살 연상 연하 커플로 대학 때부터 사귀었는데 시부모님이 동거녀가 나이도 4살이나 많고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 교제 자체도 반대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둘의 사이는 견고했고 시부모님 몰래 만난 관계가 여태까지 이어져 7년이 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된 마당에 박상철과 결혼을 하자는 말이 서로 나왔다가 동거녀가 공식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존재를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 일로 박상철과 동거녀는 한 차례 다툼을 했고 시부모님이 저를 공식적으로 집안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걸 알고서 다급한 마음에 결혼을 막으려 저를 찾아오게 되었던 거고요. 좋아요. 그런데 박상철 씨와 당신이 진짜 사실혼 관계인 걸 내가 어떻게 믿죠? 그냥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결혼을 파토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나랑 상철이 관계는 우리 주변의 오랜 지인들은 다 아는 기정사실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고. 그런 말이나 정황은 소용없고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여줘요. 그럼 믿고 파혼할 테니. 단 확실하게 파혼 선언할 때까지 상철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좋아. 그럼 지금 나랑 우리 집으로 가.
거기 가면 당신이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잔뜩 있을 테니까. 이미 예비 신랑과 거래처 상간녀 때문에 파혼을 마음먹은 상태였고 한 방 먹일 계획을 준비하는 차였으니 임신한 또 다른 상간녀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말 그대로 제게 천우신주의 기회였어요. 파혼을 기정사실화할 만한 증거와 어쩌면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이죠. 저는 임신한 동거녀를 따라 박상철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곳을 갔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투룸의 집에는 아기 용품들과 더불어 박상철과 동거녀의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사진들, 물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동거녀는 제가 짐짓 충격받아 하는 모습을 보더니 뭐가 신이 나는 건지 말도 안 했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만한 것들을 잔뜩 꺼내 보였어요. 그중에는 임신한 모습으로 둘이 찍은 사진부터 커플링, 결혼하자고 약속하는 프로포즈 자필 편지 등 마음 내려놓고 보고 있는데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랑 3년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여자랑 이런 짓거리를 했을 예비신랑을 생각하니 쓴물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동거녀 덕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파혼을 위한 증거들을 몇몇 챙겨들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짜를 위한 복수를 다시 설계했죠. 그 후 예비신랑은 회사에 몇 번 마주쳤지만 동거녀가 제 말대로 비밀로 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터질지도 모르고 예비신랑은 여전히 저와 결혼하겠다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하면서 그 가증스런 연기를 끝까지 하더군요. 임신한 동거녀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고 어쩌면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입에 발린 소리에 홀라당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상님의 보살핌과 하늘의 보호 아래 저는 다행히 이 사기꾼에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상간녀들과 예비신랑을 위한 판을 짰고 그날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에서 회자가 될 정도의 일이 터져버렸죠. 그날은 거래처와 또 다른 회의가 있던 날이라 어린 상간녀가 회사로 오는 날이었고 그 일정에 맞춰 저는 임신한 동거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회사로 불러들인 참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회사로 날 불러? 저번에 집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박상철과의 관계를 증명했으니 이제는 내가 돌려주고 싶어서요. 저는 박상철 씨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그쪽에 아이도 가졌다고 하니 박 대리님과 결혼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쪽만 결혼 포기한다고 하면 다 끝난 일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저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또 있어서요. 이 사진 보시겠어요? 이게 뭐야? 누군데 상철이랑 이렇게 친근하게 안고 있어? 이 여자 누군데? 어머, 모르셨구나. 이 여자가 진짜 상간녀예요. 아마 그쪽보다 10살 어리고 부잣집 외동딸이라죠? 지금 상철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설치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동건녀에게 파혼 선언을 하면서 불어 거래처와 회의가 있을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비신랑과 거래처 상간녀가 진한 포옹을 한 사진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동거녀는 상간녀 사진을 보면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저는 그런 동거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침 상간녀가 여기에 있다며 직접 만나보겠냐는 운을 뗐어요. 그리고 회의실 근처로 동거녀를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비신랑과 상간녀가 꼭 붙어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는 안 봐도 뻔하죠. 눈이 뒤집힌 동거녀는 배가 부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잽싼 몸놀림으로 박상철과 그 상간녀 사이를 갈라놓았고 급기야 상간녀와 말싸움과 몸의 대화를 시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가 뭔데 상철이 옆에 딱 붙어오고 이러고 있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너도 내 남자 탐내니? 아니 어디서 이상한 아줌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래? 그러는 아줌마는 뭔데? 상철 오빠는 내 남자거든요? 웃기고 있네. 지금 내 배 안 보여? 이 아이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런 휜소리를 하는 거야. 난 상철이 아이도 가진 사람이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요. 우리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아줌마랑 아이를 가져요? 휘좀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오빠를 넘보네. 오빠, 이 아줌마 알아요?
아니라고 뭐라고 해요. 내가 상철이 조강지처나 다름없는데 뭐가 어째?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리 와. 니년 참교육 시켜줄 테니까 빨리 안 와? 무슨 아줌마가 저렇게 힘이 좋아? 이거 안 나요. 경찰 부를 거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내 머리채 나요. 애가 잤다고 봐주니까 이 여자가 정말. 둘 다 진정해. 말로 풀자. 서로 이러다 다친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사랑 앞에 눈먼 두 여자의 몸의 대화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고,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회사 사람들은 치정 사건의 내막을 다 알게 되었죠. 저는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며 쓰레기 남친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혼자 조용히 내뱉고 뒤돌아 나왔어요. 거래처 회사 회의가 잠시 취소될 정도의 치정 싸움이 일단락되고, 그 다음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제 파혼 소식과 더불어 그 연휴에 예비신랑의 쓰레기 같은 문어다리식 연애가 있었다는 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신랑은 저를 따로 불러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너가 여진이한테 보람이 얘기했다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나랑 파혼하고 정리만 하면 될 일을 일부러 다 엿먹으라고 일을 키운 거야?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그런 치정 싸움을 만든 사람인 줄 알겠어. 그렇게 여러 여자 동시에 만나고 다닌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이게 다 너 때문에 터진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보람이랑 여진이 둘 다 지금 날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야. 회사 사람들도 난리고. 날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내가 할 소리 네가 하냐? 나도 네 피해자야. 많이 참고 봐주고 있는데 어디서 내 탓을 하고 있어? 너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몰라.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보람이든 여진이든 너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할게. 네 말대로 내가 뭔데? 난 너랑 파혼했고 우리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 찾아가서 난리 친다는 걸 말렸으니 고마운 줄 알아. 어디서 이 사기꾼 같은 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앞으로 나하고 뭐 하나 엮일 생각 하나라도 해봐. 내가 진짜 콩밥 먹여버린다. 상간녀들의 치정 싸움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예비신랑도 더는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됐고, 사람들도 불어 제게 파혼의 이유를 묻지 않았죠. 저는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간녀들 싸움으로 약혼자에게 한 방 먹이는 복수를 했고, 예비신랑과 동거녀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을 모두 모아 파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원래 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비신랑이었던 쓰레기가 결혼 준비했던 비용들을 못 준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 비용도 돌려받고 그에 더해 위자료 300만 원까지 챙길 수 있었네요. 그러게 사람이 좋은 말로 할 때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로부터 2달 후 전 약혼자의 치정 사건은 잊혀지기는커녕 일이 일파만파 커져서 거래처 상간녀와 박상철의 채무 관계 때문에 또 일이 한번 터지게 됐어요. 상간녀는 제가 박상철과 결혼 준비한다고 했을 때까지는 기세 좋게 파혼하라고 협박할 정도로 나왔다가 임신한 7년 동거녀가 있다는 걸 알고 태세 전환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치정 싸움을 하다가 자신도 거래처 회사 사람들에게 상간녀로 알려져 곤혹을 치르게 됐고, 빌려준 돈 500만 원도 못 돌려받자 그 집안 부모님들도 알게 되고 일이 커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회사로 그 집 아버지가 찾아와 박상철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쳤고, 그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대표님이 박 대리를 회사에서 잘라버렸고요. 행실이 안 좋은 직원은 필요 없다는 말로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후에 들어보니 거래처 회사에서 그 상간녀도 잘리고 한 차례 난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서로 좋아 죽고 못 산다던 그 둘은 그렇게 채무관계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하니 돈 몇 푼 때문에 진흙탕 싸움까지 간 그 사정이야 빤하죠. 지연 씨, 이제 꽤 지난 일이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그때 그 박대리랑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차랑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진짜 그런 사람일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요, 팀장님. 처음에는 박상철 씨가 바람피고 내연녀가 둘이라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 결혼 전에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돼서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했어요. 난 진짜 그 취정 싸움 직접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었는데 여자 둘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거든. 그런 거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잘못하고 살면 안 되나 싶어요. 그 뒤로 지연 씨는 그 사람들 만나거나 이야기 들은 건 없지? 네,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요. 박 대리는 그 후 법정 소송도 휘말리고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어디 가게에서 알바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지연 씨를 비롯한 그 여자들 전부 놓치고 부모한테도 절연당해서 혼자 산다나 뭐라나. 암튼 이것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 직원들이 있나 보더라. 만약 사실이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바람도 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벌 받는 것 같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고 정신 차려야지. 주연 씨 같은 좋은 여자 놓친 것도 다 복을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러니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행을 겪는 거지. 하늘이 정신 차리고 깨우치라고 일부러 머리 나쁜 사람에게는 더 고난을 준다는데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늦게라도 잘 풀렸으면 하네요. 이제 파혼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은 지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잊혀질만 했지만 사람 간의 연결이 남아있고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듣고 싶지 않아도 전 약혼자의 소식을 가끔 듣곤 해요. 그리고 그 소식들은 대부분 약혼자가 힘들게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라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여자 저 여자 홀리고 다니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꼬아버린걸요. 그렇게 말도 꺼내기 싫은 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시간이 1년이 흐르고도 예비신랑의 만행에 나름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여파가 오래가더군요. 결혼이나 파혼이라는 말만 어디에서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진저리가 처지고 한동안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누굴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부모님이 선자리를 알아보고 오셔도 묵묵부답으로 반응도 안 했어요. 그러다 제 나이 31살에 우연히 참석한 동창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얼굴만 알고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 모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와 닮은 면이 참 많지 뭐예요. 숫기가 없는 친구였지만 어딘가 친근함이 느껴졌고 인연이란 신기한 게 그냥 자연스레 눈 떠보니 결혼식장이고 신혼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 전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안정감과 신뢰는 없었을 테니까요. 예전에 친구들과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냐고 얘기를 나눌 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탈난다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깔깔 웃었던 얘기였지만 살면서 겪어보니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따로 있더군요. 나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데 그 당연한 진리를 잊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세상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내 사람들만 챙기고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말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지만 혹시나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 결혼에 대한 확신과 배우자의 믿음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 그만두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래요. 당신을 위한 진짜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 곁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 값진 경험을 기꺼이 나누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 얘기를 들은 이 순간부터 나날이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